예, 그러면 이제 식스 시그마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얘기해 보죠. 림프로덕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받고 나중에 생산 관리 부분에서 림프로덕션은 다루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디마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디마이 프로세스는 이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용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절차죠. 예,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efine, Measure, Analysis, Improve, Control.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DMID라고 합니다. 아셨죠? 하지만은 뭐 식스시그마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꼭 식스시그마에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일반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아니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 자체 조직 개혁과 개편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Define, Measure, Analysis, Improve, Control.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림상에. Define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메저먼트는 그게 관련해서 어떻게 퍼포먼스 성과를 측정할 건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결국에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KPI라고 합니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 같은 거 설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죠.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analyze the opportunity. 그러면 이제 나오죠.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프로세스 1이 잘못됐구나 뭐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애널라이즈고 그리고 임프루먼트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향상시켜야겠죠. 문제를 고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안을 선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improvement performance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정된 결론 가지고 예, 모니터링 해보는 거죠. 임플리멘트하고 수행하고 모니터링 해보고 아웃풋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시 측정해보고 그런 겁니다. 예, 뭐 DMI 프로세스, DMI i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에도 혁신 프로젝트나 개선 프로젝트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어, 왜냐하면 그 이 앞서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웬만한 문제들, 실제 존재하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통계나 아니면 경영과학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영과학이 많이 중요하죠. 통계하고.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아, 이 수업은 통계 응용이구나. 예, 통계 응용입니다. 뭐 그래서 오히려 재밌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통계를 배우시면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서 이걸 어디에다 쓰나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아 여기다 쓰려고 이렇게 배웠구나. 뭐 그걸 배우실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예, 품질 관리하는데 데이터 분석하는데 사용하려고 쓴 거죠. 이제 그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슈월츠 박사가 제안했던 PDCA 사이클을 사용하고요. 사실은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식스 시그마 딱 하면 이제 디마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급하면 되고 실제로 자격증 시험 가셔도 제가 왜 림 프로덕션까지 이제 커버를 했냐면 자격증 시험 보실 때 그 과정 이제 식스 시그마 그린벨트 이거 제 강의를 토대로 식스시그마 그린벨트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이제 그 정도 지식이면 이제 충분히 이제 시험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갖고 있으니까 자격증을 알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결국에는 앞서 말한 대로 결국 디마이를 이렇게 과정을 절차대로 수행하게 된다. 하나씩 보죠. 하나씩 봅시다. 디마이 프로세스에서 말하는 프로젝트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태스크 포스 팀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죠. 우리 품질 혁신을 해봅시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그럼 시스 시그마 말했죠. 블랙벨트 팀장님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하겠죠. 뭐 물론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 그리고 이제 챔피언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팀을 짭니다. 이제 블랙벨트 중심으로 실제로 현업에 가시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해서 혁신을 하고 뭐 혁신이라고 해도 전보다 뭐 1% 분량률 1% 낮췄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생산성을 1% 향상시켰다, 몇 프로 향상시켰다. 그럼 되는 거지. 뭐 갑자기 막 200%, 300% 달성 그런 목표 필요 없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이라고 했어요. 점진적인 개선. 예, 그래서 프로젝트 essential part of DMID다. 프로젝트는 필수 불가결하다. 아주 필요 요소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바이 프로젝트로 개선을 하니까 프로젝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pportunity를 breakthrough 할 수 있는 게 결국 프로젝트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게 프로젝트고, 당연히 financial system이 integration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 뭐 지출 그리고 뭐 향상이라고 해도 얼만큼 이득이 예상된다.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opportunity가 프로젝트에서 정의 부분에부터 말하겠지만 아주 클리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셀렉션이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어떤 프로젝트 처음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해야 될지 우선해야 될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 예제를 보시죠. 컴퍼니가 이제 operating at 4 sigma 레벨로 이제 동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210 ppm이겠죠. 앞서 이제 그 전기분 분법 생각나시나요? 전기분법 잠깐 돌아가면 꽤 멀리 왔군요. 예, 여기서 이제 4 시그마 해서 이제 보이시죠? 4 시그마에서 여기 4 시그마 부분, 예,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리언 오퍼튜니티 보시면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좋죠. 뭐 99.9937%네요. 좋은 이제 제품이 나오는 확률이. 예, 어쨌든 그래서 4 시그마 레벨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210개의 ppm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6 시그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6 시그마 퍼포먼스 레벨까지 올리고 싶다. 그렇죠. 100만 개 중에 3.4개의 결함. 예, 현재는 6210개의 결함 100만 개 중에. 그래서 이제 평가 이제 조건이 있겠죠. 크리테리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 연간 25%의 퀄리티 레벨 25%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얼마나 걸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결국에는 현재 있는 분량률에서 이제 현재 있는 분량률에서 이 애뉴얼 임프루먼트가 25% 향상이잖아요. 25%씩 매년 향상시키고 얼마 걸릴까요? 얼마가 6 시그마에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매년 이제 75%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0.25 하면은 75%가 뭡니까? 25%씩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0.75 점점 준다. 그죠? 분량 이제 개념으로 하면 매년 0.75, 75%가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25% 향상시키니까 반대로 75%씩 이제 수가 준다는 거죠. 뭐 6,210개였으면 곱하기 0.75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그만큼 분량이 줄고 반복해서 계속 줄겠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해서 연수를 제곱하면은 어느 정도 3.4년까지 얼마 걸릴까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50%와 75%를 임프루먼트고 75%, 50%에다가 75%를 한번 구해볼까요? 현재 이제 이 연도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봅시다. 엑셀 사용하시면 되시죠? 예, 엑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엑셀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어떻게 풀면 되냐? 일단은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100만 개 중에 3.4개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3.4. 그렇죠. 근데 식은 뭐였습니까? 식은 6,210개. 그렇죠? 곱하기 1 마이너스 0.25.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x승. 이거를 풀어주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를 나눠야겠죠. 6,210개.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우변은 뭐가 됩니까? 0.75의 x승. 예, 맞죠? 이거를 이제 푸시면 되죠. 푸시면 됩니다. 로그 사용하시면 되죠. 로그 사용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 로그 그리고 0.75 결국 이게 x죠. 네, 이게 결국 x잖아요. 네, 자, 로그로 하면 x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x는 26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한번 검증해보죠. 검토해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3 그래서 6210 0.75를 26년만큼 하면 3.4 그렇죠? 그래서 이제 26년이 조금 넘게 걸린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임프루먼트가 만약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매년 이제 골이 25% 매년 26년 너무 오래 걸리죠. 회사에서 아마 큰일 납니다. 26년이면은 여러분 은퇴하시는 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가시면 뭐 30살이 안 돼서 이제 입사를 하실 테니까 거의 50이죠. 거의 50이네요. 그러면 거의 뭐 은퇴할 때가 되지 않으셨나. 평생 회사에서 예, 그래도 의미가 있네요. 평생 걸쳐서 3.4까지 낮추고 나왔네요. 회사는 엄청 성공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50%, 75%로 만약에 인프롬프트 골을 이제 바꿀 경우에 과연 몇 년이 걸릴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시간을 이제 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죠. 뭐 앞서 시계 그대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시 푸셔도 되죠. 어떻게 되나요? 앞서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이 값인데 어떻게 합니까? 0.5%면 1 마이너스 0.5 곱하기 x 쓴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로그 해주시면 나누기 로그 0.5죠. 이렇게 해주시면 x값 10년 조금 넘게 걸리네요. 10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 0.75 1-0.75로 보겠습니다. 0.75로 볼게요. 그러면 1-0.75가 결국에 이 값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제가 또 참조를 잘못했군요. 이렇게 해서 로그 이 수를 나눈다 로그로 보니까 0.25 그렇죠? 나누면 5년이 조금 넘게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겠죠. 3.4는 사실 엄청나게 높습니다. 6,210개나 만들다가 갑자기 뭐 3.4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 26년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25%씩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한 향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더 공격적으로 비율을 높이면 이렇게 확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11년, 거의 11년, 거의 이제 5년 반, 그렇죠? 그래서 거의 6년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26년 조금 넘게 진행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디파인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몇 프로 향상시킬지 그렇게 고를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표를
만드셔서 첫 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골 스테이트먼트, 프로젝트 스코프, 오퍼튜니티 스테이트먼트 해서 팀 해가지고 뭐 스폰서, 리더, 멤버 해가지고 하고 일정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식스시그마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 딱 요약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 서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대한 아주 명료하게. 아셨죠?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챔피언은 이거밖에 안 봅니다. 딱 보면서 좋았군. 딱 아셨죠? 나중에 이제 얼마큼 줄였는지 막 그렇게 요약이 돼 있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요약본을 앞에다 다 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차 들어가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세부 내용은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서 앞에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개요를 적어요. 그래서 식스 시그마 이제 디파인 과정에서 이제 SIPOC 다이어그램 이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한 다른 다이어그램 사용하셔도 되고 SIPOC 다이어그램은 이제 서플라이어 그리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커스터머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제 필요 요소들을 이렇게 나눠서 적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을. 그래서 커피숍의 예제로 보면은 서플라이어에서 공급자가 누구인가, 스타벅스, 퓨리파이어, 유틸리티 컴퍼니 뭐 등등이 있고 인풋, 그러니까 회사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면 인풋이 결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커피가 들어오고 워터, 필터, 일렉트리시티가 인풋이고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그래서 콜렉트 머터리얼, 브루 커피 그리고 pour coffee from pot 해서 결국에 커피를 끓인다 만든다는 거예요. 아웃풋으로 결국 hot 커피, 따뜻한 커피가 나올 거고 테이스트 나올 거고 correct strength, correct volume 해가지고 아웃풋들이 나오는데 결국 컨슈머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아까 전에 말한 밸류 스트림 맵 사용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를 써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가장 좋은 툴은 뭐냐?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필요 관련 자원들을 이제 나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결하면서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순서도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define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표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Problem statement, focus on symptom or not possible causes of solution. 그러니까 symptom 원래 이제 증상과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하는 걸 이제 하도록 프로젝트가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이 주변에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스테이크홀더가 이해관계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결국에는 기회라고 이제 개선시켜야 된다고 봤던 거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what evidence is there 하니까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스코프가 너무나 작거나 큰 게 아닌지, 앞서 예제에서 말했죠. 이거 갑자기 3.4포인트 하는데 프로젝트를 26년간 하겠다. 승인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SIPOC 다이어그램 사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하이 레벨 프로세스 매핑을 사용했는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보이는 장애물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장애물들이 있는지 명시됐는지 아니면 무시는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계획 단계에서 잘 하셔야 돼요. 계획 단계에서. 그리고 이 팀 액션 플랜 for major step DMAIC is reasonable 한지, 결국에는 이제 결국 계획이 리즈너블 하냐, 계획표 들어간다고 했죠. 프로젝트 플랜 계획표 아셨죠? 리즈너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하는 개선에 가깝습니다. 개선이에요. 품질은 개선, 지속적인 개선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만 맞추고 그 다음번에 더 나은 목표를 세워서 가시면 돼요. 실패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프로젝트 데피니션 해서 여러분들도 비슷하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도 이거 괜찮습니다. 식스시그마 이런 기법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생활하는데 이번에 학기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웁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그렇죠. 세운 다음에 이루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계속 이렇게 점진적인 개선 하시면 되죠. 대학교 만약에 대학원까지 생각하셔도 똑같죠. 대학교를 어떻게 졸업할까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으로 가고, 그다음 대학원을 좀 더 이제 심화된 공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 박사과정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세우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세우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참 철학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습득을 하셔야 돼요. 체득으로. 생활화 하셔야죠. 산업공학도가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산업공학도는 뭐 직장 취직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과 실행의 특기는 결국 산업공학도들은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아주 특화된 전공이잖아요. 예, 그 점 명심하면서 생활화 시키기 바랍니다. 자기 뭐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역시도 실천을 하시기 바래요. 예, 참 산업공학이 너무 좋은 학문이죠. 그래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공학 공부하면 뭐 경제성공학 공부해서 뭐 자기 금융관리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금융관리, 금융 개념이 있으니까 금융관리에서 돈도 이제 적당히 잘 모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스시그마를 비롯해서 이런 관리 기법을 배우니까 뭐 자기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꿈을 이루는데도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고, 목표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주 무기인, 그리고 최적화도 찾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좋은 학문이에요. 직장 취직해서 일하기에는 참 좋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공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예, 뭐 지금 많이 못 느끼시더라도 한번 하셔서 계속 이제 습득하시고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신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중년이나 이제 3, 40대, 한 4, 50대 되셨을 때 느끼게 될 겁니다. 예. 프로젝트 데피니션 한번 보죠. 프로젝트 네임, 스폰서 디테일, 데이터 오브 어그리먼트 쓰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2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purpose, problem, statement, objective, scope, stakeholder, 그리고 이해관계자죠. 예, 팀 멤버, 우리 팀 구성원 쓰셔야 되고, 타임라인 스케줄 당연히 짜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셔야 되고, 아셨죠? 이 부분이 다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 보고서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기술 보고서 작성하실 때, 예,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developing project matrix 해가지고 develop project standardize, 예, 그 프로젝트 매트릭스,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할지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시그마 레벨로 세우실 수도 있고 몇 프로 개선한다. 그렇죠? 뭐 6시그마로 갈 거다, 4시그마에서 뭐 그렇게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roll throughput yield, defect per unit, DPU,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 100만 개 중에 결함수, DPMO, 그리고 이제 first pass yield,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합격할 수 있는 양, 뭐 그런 합격수, 예, 해서 이렇게 품질적인 기준에서 이제 성과 지표가 정해져 있어요. 예. Defect for million opportunity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efect for per million opportunity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연필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다고 할게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필이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연필에 직경이 있을 거고, 연필에 이제 겉에 페인트가 있을 거고, 색깔 있잖아요, 연필들이 다. 그리고 지우개가 달려있는 연필인가 봐요. 지우개 부분도 있고, 리드 마감 부분, 그리고 이제 끝 부분이고,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5개, 연필에 더 세부로 나누면 더 많을 텐데 5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펙트, 결함품이라고 하면은 팔 수가 없는 거고, 결함이 한두 개 있는데 팔 수도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마치 차의 문짝이 살짝 찌그러졌어요, 제조하면서. 그럼 좀 할인을 해주고 팔 수 있죠. 할인하면서 팔 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 부적합 품이죠, 디펙트. 부적합 품. 그래서 number of defect 해가지고 15개. 왜 15개인가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number of defect가 왜 15개인가요? 15개. 한번 세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총 15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함이. 그렇죠? 근데 뭐 결함품이 되는 경우도 결함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number of opportunity가 얼마입니까? 5개 매번 샘플 하나에 이게 샘플이죠. 펜슬 1, 펜슬 2 이게 샘플인데 5개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opportunity가 5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number of unit 그래서 이제 샘플 개수는 10개였다. 그렇죠? 그럼 총 total number of opportunity가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각 하나의 펜슬당 5개의 opportunity가 있었으니까 그럼 50이 되죠. 그러면 defect per unit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총 결함수 여기 number of defect 15개를 10 그러니까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닛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개의 결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함수니까 그렇죠? Defect per opportunity 그럼 뭡니까? total opportunity로 나눠주시면 돼요. 50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총 50개의 기회 중에 15번이었다. 아셨죠? 그러면 뭐 거의 뭐 100분의 30 정도 되겠네요. 0.3, 30% 정도 되겠네요. Defect per opportunity가 그렇죠? 100개 중에 30회 뭐 그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DPMO, Million Opportunity에서의 이제 Developer Opportunity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DPMO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Million, 100만 개만 곱해주면 되죠. 100만 개를 곱해주시면 이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거의 30만 개 될 것 같아요. 저 30만 개죠.